이때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한 리덕스 카운터 앱을 통해 리덕스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러터에서 리덕스를 사용한 것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나옵니다. 코맨드 라인에서 다트 앱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플러터를 인스톨하면 다트도 자동적으로 인스톨되기 때문에 다트 코맨드 라인 툴을 이용해 다트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코맨드 라인에서 다트, create, counter, 다트, redux 명령을 실행시킨 후 counter dot redux 폴더로 이동하여 dot pub add redux 커맨드를 실행시켜 redux 패키지를 인스톨합니다. 현재 폴더에서 vs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왼쪽 패널에 보시면 빈 폴더와 leave 폴더가 보이는데 빈 폴더에 counter dot redux dot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import statement와 main 펑션이 있는데 import statement에서 import하고 있는 파일은 lib 폴더 아래에 있는 counter.redux.dot 파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import와 main의 argument 그리고 main 함수 내에 statement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 지우고 redux 패키지를 import 하겠습니다. 먼저 redux 앱에서 다룰 state를 정의하는데 state는 어떤 값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즉 integer, string과 같은 primitive 타입이 될 수도 있고 클래스와 같은 데이터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primitive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state를 클래스로 만들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 다뤄야 할 state가 늘어날 때 확장성도 좋고 dot 타입 체킹에 이점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counter 앱을 만들 거니까 counter state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counter라는 integer 타입의 final 변수를 선언한 후 constructor를 만듭니다. 그리고 initial counter라는 counter state 타입의 변수를 만들고 초기 값으로 counter argument의 값이 0인 counter state instance를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state에 영향을 미치는 액션을 정의합니다. 액션은 해야 할 일, 즉 액션의 타입과 액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가적인 데이터인 payload로 구성됩니다. 리액트에서 리덕스를 사용할 때는 액션을 다음과 같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정의합니다. 카운터를 증가시키라는 액션의 타입을 counter /incremented와 같은 형태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링을 사용하면 오타, 에러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다트에서 스트링을 사용하면 다트에서 제공하는 타입 체킹의 이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트에서는 액션을 만들 때 맵과 같은 데이터 형태를 사용하는 대신에 enum이나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액션을 수행시키는데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 없는 경우 enum을 사용해도 됩니다만 저는 가급적 클래스를 사용하겠습니다. enum이나 클래스를 사용하면 다트에서 제공하는 타입 체킹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는 클래스의 아규먼트로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깔끔해집니다. 카운터를 페일로드만큼 증가시키는 액션인 increment 액션을 만들겠습니다. increment 액션 클래스를 만들고 integer 타입의 final 변수 payload를 선언한 후 constructor를 만듭니다. 카운터를 payload만큼 감소시키는 액션인 decrement 액션을 만들겠습니다. decrement 액션 클래스를 만들고 integer 타입의 final 변수 payload를 선언한 후 constructor를 만듭니다. 그리고 액션 클래스를 만들 때 저는 클래스 이름이 액션으로 끝나도록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액션이라는 것을 이름만 보고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educer를 만들겠습니다. reducer는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는 pure 펑션입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는 current state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describe하는 action object입니다. reducer는 current state와 액션을 활용해 새로운 state를 만듭니다. counter state 타입의 state와 dynamic 타입의 액션을 아규먼트로 받아 counter state를 return하는 counter reducer를 만듭니다. 액션이 increment 액션이면 counter의 값이 현재 state.counter에 action.payload를 더한 값인 새로운 counter state instance를 return합니다. increment 액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is operator를 사용해서 타입 체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액션이 decrement 액션이면 counter의 값이 현재 state.counter에 action.payload를 뺀 값인 새로운 counter state instance를 return합니다. increment 액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is operator를 사용해서 타입 체킹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액션이 없으면 기존의 state를 return합니다.
카운터 리듀서에서 우리는 is 오퍼레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스트링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세이프해졌습니다. 그런데 카운터 리듀서에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리턴할 때 기존의 스테이트를 뮤테이트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카운터 스테이트 인스턴스를 리턴했습니다. 이건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리덕스에서는 모든 스테이트의 업데이트가 임뮤터블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브젝트의 임뮤터빌리티는 다트에서 구현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카운터 스테이트에서와 같이 멤버 변수를 파이널로 선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copy with 함수를 만들어 사용하면 copy with 함수의 아규먼트로 주어진 값만 다른 새로운 인스턴스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규먼트가 한 개뿐이지만 아규먼트가 여러 개일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아규먼트만 제공하면 됩니다. 새로운 스테이트를 제너레이트 할 때 모든 아규먼트를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집니다. 이제 리듀서를 copy with 함수를 사용하는 형태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increment action, decrement action의 counter state를 state.copy with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규먼트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라서 copy with 함수를 사용하는 것에 이득이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테이트가 복잡해지면 copy with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toString 메소드를 보다 디스크립티브하게 정의하면 디버깅 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toString 메소드도 오버라이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initial state를 counter state 클래스 내에 만든다면 counter state 클래스만 보면 initial state가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합니다. counter state.initial이라는 factory constructor를 만들고 counter value가 0인 counter state instance를 return하겠습니다. counter state.initial이란 factory constructor를 만들었기 때문에 initial state 변수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initial state가 필요한 곳에는 counter state.initial factory constructor를 사용하면 됩니다. 액션들에도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겠습니다.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면 나중에 디버깅 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reducer는 pure function이기 때문에 로깅이나 HTTP 콜과 같은 사이드 이펙트를 실행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store를 create 합니다. store는 app state tree를 가지고 있는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store의 state tree를 변경하는 유일한 방법은 액션을 dispatch하는 겁니다. dispatch된 액션은 state tree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reducer로 보내집니다. React에서 reducer를 사용할 때는 create store 펑션을 사용했지만 Flutter Redux에서는 store instance를 create 합니다. store instance를 create 하기 위해서는 reducer와 initial state는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initial state는 named argument입니다. 또 중요한 argument로 middleware named argument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counter state type final 변수 store를 선언하고 counter state type store instance를 assign합니다. reducer argument로는 counter reducer를 주고 initial state argument의 value로는 counter state.initial factory constructor를 줍니다. store instance는 state getter를 제공합니다. 이 state getter를 이용해서 app state에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redux.js에서의 getState 함수가 수행하는 역할과 비슷합니다. 또 store는 dispatch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이 dispatch 메소드는 액션을 dispatch하는 데 사용됩니다. dispatch된 액션은 reducer에 전달됩니다. store는 state가 변할 때마다 state를 emit하는 onChange stream을 제공합니다. onChange stream을 listen하고 state가 변할 때마다 state를 print 하겠습니다. store의 onChange stream의 listen 함수를 이용해 state 변화를 listen합니다. listen 함수는 counter state 타입의 state를 argument로 가지는 void 타입 펑션을 argument로 가지고 counter state 타입의 stream subscription을 return합니다. 펑션 body에서 현재 state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listen 함수의 return 값을 subscription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subscription 변수는 나중에 스트림을 더 이상 listen할 필요가 없어질 때 스트림에 대한 subscription을 캔슬할 때 사용됩니다. 액션들을 dispatch 해보겠습니다. store의 dispatch 함수를 이용해 액션들을 dispatch 합니다. increment 액션을 연속으로 두 번 dispatch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increment 액션에는 payload를 2로 주고 두 번째 increment 액션에는 payload를 3으로 주겠습니다.
1초간 딜레이한 후 디크리먼트 액션을 디스패치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 메인 펑션을 async 펑션으로 수정하겠습니다. future.delayed 펑션을 이용해 1초간의 딜레이를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토어의 디스패치 함수를 이용해 디크리먼트 액션을 디스패치 하는데 디크리먼트 액션의 페일로드로는 10을 주겠습니다. 더 이상 콘솔에 스테이트를 프린트하고자 하지 않으면 서브스크립션을 캔슬합니다. 터미널을 열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코맨드 라인에 .run 커맨드를 입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디스패치된 액션의 결과가 보이질 않는군요. 이렇게 된 건 onChange 스트림이 async 스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디크리먼트 액션이 디스패치 되고 나서 스테이트 계산이 완료되기 전에 서브스크립션이 캔슬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ync 스트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토어에 sync stream 옵션에 true를 줘야 합니다. 디폴트 밸류는 false입니다. 이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다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 앱을 만들 때 한 번도 sync stream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sync stream을 true로 주면 한 이벤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후 이벤트의 처리가 지연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서브스크립션을 캔슬하기 전에 async 스트림에 스테이트를 계산할 기회를 주는 방법입니다. 캔슬하기 전에 0세컨드 딜레이를 주겠습니다.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모든 스테이트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플러터 앱에서 리덕스를 사용할 때는 스토어에 subscribe 하는 것과 같은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플러터 리덕스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들이 그 작업을 대신 해줍니다. 리액트에서 리덕스를 사용하는 것과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지만 형식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리액트에서는 스토어에서 스테이트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getState 함수를 사용했지만 다트에서는 스토어의 스테이트 getter를 이용해 액세스합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redux.js.org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버튼 택과 같은 사용자 상호작용에 대한 응답으로 액션들이 디스패치 됩니다. 스토어는 새로운 스테이트를 계산하기 위해 reducer 함수를 실행합니다. UI는 새 값을 표시하기 위해 reducer 함수가 제너레이트한 새 스테이트를 읽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만 리덕스 앱의 구조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라 생각하시고 디테일에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앱을 만들 거니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